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숨만 쉬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난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갑 속에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내 돈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 모든 물건이 나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면 그건 내 돈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성적표, 전 세계 64개국 중 꼴찌 수준이라는 이 충격적인 숫자가 과연 여러분의 내일 아침 커피값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아주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샀던 5,000원짜리 국밥이나 커피 가격이 올해도 그대로인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꾸 돈을 푼다고 하죠. 무슨 지원금이다, 소비 쿠폰이다 하면서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공짜 돈이 생기니 기분이 참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트에 가면 한숨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희귀한 다이아몬드는 비싸지만 길가에 널린 돌멩이는 가치가 없는 것과 똑같죠. 지금 우리 원화가 바로 그 길가에 널린 돌멩이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명목 실효 환율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해 전 세계 시장이라는 운동장에서 우리 원화가 얼마나 힘이 센지 측정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지금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달러가 비싸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돈을 믿지 못할 종이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100만 원이 숫자로는 100만 원이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80만 원어치 일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우리가 받은 그 달콤한 지원금들이 사실은 내 예금과 내 월급의 가치를 갉아먹어서 만든 독이 든 성배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퇴직금과 연금까지 조용히 잡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돈을 풀어서 생기는 문제를 알았으니 국가의 금고 상황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요즘 들려오는 소문들이 흉흉합니다. 국방비를 못 줬다느니 공무원들 수당이 밀렸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설마 국가 부도라도 나는 걸까요? 우리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정부가 돈을 쓸 때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들 하지만 지금 우리 곳간은 바닥이 드러나다 못해 긁히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우리 노후자금에 손을 댄다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시장에서 이 나라는 이제 자기 돈으로 버틸 힘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주식이나 코인을 할 때도 망할 것 같은 회사는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치우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런 손절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바로 이 신뢰의 붕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와중에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어쩌라고요? 최근 경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 딱 이 말이 떠오릅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데 이건 다 해외 탓이고 전 정권 탓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변명을 듣고 환율을 내려주지 않죠. 오히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며 확신합니다. 이 배는 선장이 없구나 라고 말이죠. 과거 IMF 외환위기 때도 시작은 이랬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큰소리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릎을 꿇었죠. 지금 원화 가치가 1998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해졌다는 지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해결책 대신 싸움만 하는 사이 우리 원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들이 겪었던 초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화폐로 화장실 휴지를 대신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전 세계 64개국 중 뒤에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일본, 인도 다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일본은 고의로 돈을 풀어서 가치를 낮췄다지만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데 가치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 봉투는 그대로라면 그건 앉아서 강도를 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이제 수입 과일 하나 사 먹는 것도 손이 떨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가치 하락이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이 실시간으로 토막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1,300원일 때 100원을 가진 사람과 1,500원일 때 100원을 가진 사람은 세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내 아파트 값이 내 예금이 달러 기준으로 20% 가까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제2의 IMF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원자재를 들여올 때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가 먹는 라면값, 기름값으로 전가됩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나가는 돈은 황소만큼 커지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서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내 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쪽에선 대외 여건 탓만하고 다른 한쪽에선 민생 지원금을 더 뿌리자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어서 불을 끄겠다는 격이죠. 경제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믿는 순간 경제는 정말로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느끼는 건 공포를 넘어선 허탈함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축배를 들었는데 6개월 만에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됐냐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정치적 내란보다 무서운 건 바로 내 식탁 위에 밥줄이 끊어지는 경제적 내란입니다. 신뢰를 잃은 통화는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탈출해야 할 곳이라고 찜짓고 주식을 팔아치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엑소더스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체질 개선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공짜 돈을 끊고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고 나라 곳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인기 없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저하는 사이 우리 원화는 오늘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매력 없는 종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대출받은 서민들이 죽겠다고 하고 금리를 가만히 두니까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 전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통수에 걸린 바둑반처럼 어디를 둬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처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로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국가의 말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대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지만 징조는 늘 먼저 나타납니다. 16년 만에 최저치라는 명목 실효 환율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산을 원화에만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리더들이 내 주머니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눈을 크게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서늘한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원화의 추락은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는 더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